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유니티와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핫한데 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가상세계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 너무나 넓게 쓰이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상세계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개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이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상세계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공간, 가상세계하고 메타버스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이고 있는지 관련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 개인적인 이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그거 게임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어떤 뭐 뉴스 덧글이나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많이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게임에서 출발을 한 게 맞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그 사티아 나델라 씨도 메타버스란 결국 게임과 관련이 있다. 결국 물리 엔진 위에다가 다양한 오브젝트를 올리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서 시뮬레이션 시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 혹은 게임 엔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죠. 게임 엔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엔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유니티도 저희 이제 그 CEO인 그 존 리키텔러 씨는 앞으로 점점 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텍스트가 아니고 게임과 같은 실시간 3D 컨텐츠들이 인터넷을 많이 채우게 될 것이다. 뭐 한 50%까지 짧은 기간에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게임이 만들어낸 그런 가상 공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점점 디지털 TV나 되어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가상 공간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요. 컴퓨팅 파워하고 소프트웨어의 노하우, 기술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HTML이라든지 이런 문서 형식을 가지고 인터넷을 표현했을 때는 그게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인터넷의 속도나 아니면 컴퓨팅의 파워가 텍스트하고 정지되어 있는 그림을 표현하기에 적절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년대에 비해 가지고 40 빌리언이면은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000개 정도에서 400억 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뭐 랩탑 그리고 여러 가지 심지어 요즘은 냉장고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러면은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더 리얼하게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표현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06년도 세컨드 라이프 유저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이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로블록스 유저가 2억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세컨드 라이프가 그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 가상 공간 서비스의 대표 주자였었고 지금 이제 로블록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200배 정도 온라인 인구가 늘어나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할 수 있는 인구도 200배 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게임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양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게임을 만들 때 썼었던 멀티플레이 매칭 기술이라든지 서버 관리 기술,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VR 디바이스에 대한 최적화 기술들, 그리고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오퍼레이션, 그리고 운영하는 기술들까지도요. 전부 다 그대로 매칭이 되더라는 거죠. 메타버스에.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 3D를 아주 사용이 좋은 그런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아주 사용이 안 좋은, 그리고 작은, 그리고 전류를 되게 적게 먹는 그런 소형 디바이스에까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아마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 웹GL일 거예요. 웹GL 익스포트 기능이 아무래도 유니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웹GL로 만들어진 디센트럴랜드 같은 어떤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은 주로 이제 유니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안에서 이제 그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NPC AI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한 게임 시뮬레이션, 그리고 유저들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이게 아웃이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만족도가 올라오는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고 또 다음 업데이트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임 오퍼레이션들도요. 결국은 게임에서 활용됐던 기술이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의 향성은요.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키보드, 마우스, 이 모니터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카니컬한 디바이스, 그리고 메카니컬한 심볼을 가지고 우리가 상호 소통을 하는 이런 그 메타폰은 결국은 하드웨어의 한계에서 나온 거였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80년도에 이제 로그라는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를 저 알파 골뱅이 모양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상자라든지 미스테리를 물음표로 표시를 하고 어떤 샵 모양을 가지고 복도를 표현하고 이렇게 추상화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기호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만들 필요는 없죠. 물론 디자인에 선택적으로 이 게임에는 이런 어떤 심플한 문법이 어울린다 했을 때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현실처럼 못 만든다, 이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화면의 메타포뿐만이 아니고 디바이스 자체도 키보드만 사용하던 그런 시대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직관적인 터치 인터페이스, 우리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마트 디바이스 처음 써봤을 때 핀치 줌 한번 써보면은 와, 이렇게 직관적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놀라면서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메타포를 더 벗어나서 더 자연스럽게 현실처럼 행동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이제 VR 헤드셋에 달려 있는 모션 컨트롤러 같은 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향후에는 키보드 타이핑을 배우지 않는 세대들도 나오게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터치 이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런 헤드셋 하나로 우리가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음성 받아쓰기도 가능하고, 어떤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키보드로 누르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손가락, 그리고 우리 실제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굳이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쓰는 키보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향인가 하면은 NFT나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가상 경제에서부터 접근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XR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게임 문법 같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시각화된 가상 공간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결국은 경제 활동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도
경제 활동이 거래가 되려 그러면은 결국 필요한 것은 커뮤니티죠.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어떤 가치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활동이 결국은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본을 계속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재미가 있든지 아니면 의미가 있든지 나한테 이익이 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이라는 것도 재미나 의미, 이익에 기반한 가치 있는 경험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메타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가상 그러니까 게임하고 이제 메타버스의 관계를 조금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런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사실은 메타버스란 단어를 우리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트렌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시각화 같은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애니메이션은 얼마 전에 그 KBS 대구 총국에서 어떤 기획 취재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폐지 수입하는 그 노인분들의 리어카에 GPS 칩을 달아가지고 이 그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범위를 움직이고 언제 어떻게 몇 분 동안 쉬는지 같은 이런 생활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런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시청이나 이런 지방 정부에서도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그런 그 데이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GPS 칩 자체도 되게 흔치 않았었고 그리고 현실 데이터를 디지털로 옮긴다는 가상 공간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작업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 뒤에도 관련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숫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항상 우리 회사에서 어떤 매출 목표 같은 것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 목표 같은 것들도 대부분 다 숫자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쇼핑몰 앱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그 항상 제일 싼 물건들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든지 이런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부작용이 계속 있는 거죠. 품질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뷰징 같은 게 생긴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가 숫자만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스토리를 좀 끼워서 부가가치를 올려보자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서비스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물론 여기서 파는 이런 물건들을 다른 쇼핑몰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여기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물건을 직접 써봤을 때 이 내가 가졌던 어떤 이익과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쇼핑 호스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더 비싸게 어떻게 그 스토리를 더해서 파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절에서 연결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쓰고 있는 앱들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앱들 다 이제 분절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앱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열고 닫고를 반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서 편집 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은 옵시디안이라는 그 개인정보 관리 툴인데. 자기가 작성한 문서의 키워드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래프 뷰로 보여가지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다른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텐던시 그러니까 경향 같은 것들도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들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분절된 것이 아니고 연결시킨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시간 시각화 기술에 기반을 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제 가상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TV에서 그 KT 광고 중에 다솜이 너 덕분에 산다 뭐 이런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AI 스피커하고 감성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처음에 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리 아마존에서 파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 뉴스에 나왔을 때 아우 저거 어떻게 인공지능하고 이야기를 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거부감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비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옷을 사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아이템을 사든지에 대해 가지고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면은 그걸 만질 수 있는 거냐 아니냐는 별로 상관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도 사실은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을 좀 방증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는 현상이죠. 로블록스에서 어떤 마케팅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그 VR 공간 안에서 저기 존 레전드가 VR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버추얼 프로덕션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안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이런 현상들도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이 진정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텀으로 보자면은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상화하는 걸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은 저는 이 텀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트렌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가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싹 빼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그 가상 공간들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법이 증명되는 과정은 사실은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게임에서는 우리가 효율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물론 그 패스트 트래블 기능을 가지고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바로 워프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탐험의 재미를 주고요. 그리고 그 세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이런 그 쇼핑몰 앱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떤 가격 순이나 아니면은 제품 등록 순으로 바로 소팅해서 볼 수 있는 숫자의 기준이 아니고 만약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월마트에서 만든 가상 쇼핑몰처럼 표현이 된다면은 그냥 같이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찾는 게 아니고 그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네트워크라는 그 서비스처럼 스토리를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우연을 우리 기다리는 그런 쇼핑 경험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절에서 연결, 아까 제가 문서 제작 툴도 점점 문서들끼리의 연결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게임에서 만들어진 가상공간 문법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게임 안에서는 모든 어떤 하는 액티비티들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아니면 스토리 프로그레션과 연결이 되든지. 그래서 거기서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퀘스트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퀘스트를 했는데 경험치도 안 오르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없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퀘스트는 아무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동떨어진 컨텐츠가 되어버리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행동 맥락의 변화가 이제 게임에서 만들어진 가상 공간 문법 중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MMORPG에서 사냥을 할 때 실제로 하는 행동은 뭘까요? 실제로 하는 행동은 키보드 WASD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근데 이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 하면은 몬스터를 죽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낚시를 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서는요 아주 지루한 작업도 세계관하고 게임 디자인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을 만드셨거나 기존에 게임을 해오셨던 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가상 공간을 혹은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접근을 하시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에요. 게임을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런 그 게임에서 검증됐던 이런 어떤 그 시각화라든지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어떤 법칙들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이 가장 쾌적한지에 대한 내용들, 세계관이나 성장, 몰입 요소들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일단 가상 공간 안에서는 다 검증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트렌드들처럼 현실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가상화 모델들이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게 지난 한 1,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상화에는 게임 같은 오락뿐만이 아니고 업무나 훈련, 뭐 휴식, 관광, 건강을 위한 이런 가상화 어떤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평면 우리가 그 플랫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평면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은 점점 이제 XR 기기가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총을 쏘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해봤자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하는 이런 행동밖에 안 되는데 그 디바이스가 발전하게 되면서 실제로 몸을 그 행동에 가깝게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게 됨으로써 저는 점점 그 게임이 만들어낸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접목이 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네트워크라는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텍스트 기반이었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는 상태였었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표현되는 게임과 같은 공간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이 다이렉트 직접적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목적을 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 경험의 원뿔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효과를 방법에 따른 학습의 효과를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글자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경험을 해서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에서 만든 VR 설계 검증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기존에는 매뉴얼을 가지고 저런 기기를 우리가 조작하는 것들을 훈련을 해서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직접 몸을 움직여서 열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조작해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점점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콘 오브 익스피리언스, 경험의 원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직접적인 활동, 내 근육을 움직여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속도도 한 4배 정도 빠르고 그리고 학습 결과도 한 275%, 2배가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접근 방법 중에는 이제 현실의 데이터를 가상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유니티로 만들어진 아울루, 그 핀란드에 있는 아울루라는 항만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기존의 그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수치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시각화된 결과로 보면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디지털 트윈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접 만들기 전에
아니면은 이걸 공장에서 만들기 어렵고 내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만 가지고 내가 가상 공간에서 입고 이걸 어떤 SNS 같은 데 올리면서 내가 좀 패션 센스를 뽐내고 싶다, 이런 버추얼 패션 같은 경우에도 현실하고 가상을 겹쳐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접근 방법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좋아하고 계시는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 가상 아이돌 우아꽃 스트리머님이 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느낌이었나?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화면이에요.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다 위치는 떨어져 있는데 마치 감독과 연기자처럼 이렇게 연기해라 저렇게 연기해라 그러면서 시키고 직접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를 설정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전부터 이런 방법은 있었어요. 하지만 퍼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트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동작들 그리고 직접 뭔가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마우스 가지고 카메라 위치로 옮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카메라를 찍는 이런 버추얼 카메라 방식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상과 현실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작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맥락의 변화인데요. 이거 되게 오래된 그 웹페이지인데 초어월스라고, 아까 제가 되게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도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어월스는 초어가 이제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한다든지 아니면은 강아지 밥 주기, 뭐 고양이 목욕시키기, 산책시키기 이런 귀찮은 어떤 그 살림을 하면은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 경험치를 주고 그걸 따라 가지고 호칭을 바꿔주고 자기 아바타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오래된 그 게임을 통해서 맥락을 바꾸는 이런 그 하나의 종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늘 오후에 이제 LG U+에서 발표하게 되시는 버추얼 오피스 사례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 기왕 그렇게 일하는 공간마저도 가상으로 만들어 두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맥락을 넣고 어떻게 보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경험 자체를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재밌게 또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린이들이 그 옛날 유인들의 연설을 따라해보는 이런 경험 같은 경우에도요, 연설문, 유명한 사람들이 연설문을 그걸 공부로서 외우면은 재미가 없지만은 내가 직접 이렇게 무대에 나와가지고 내 지지자들 앞에서 링컨이 돼서 어떤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보는 거는 에드가 게일의 경험의 원뿔에서 보셨던 것처럼 잊어버리기 힘든 경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저는 가상 공간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맥락의 개선, 맥락의 변화의 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죠. 단지 그냥 게임처럼 만들어서 그게 메타버스나 가상 공간이 아니고요. 그거를 다양한 이런 그 디자인과 그리고 스토리와 상황을 줌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그 지루한 일들을 조금 더 재밌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떤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최근에 그 어떤 컴퓨팅 파워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거대한 규모의 가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GIS, 빔 그리고 픽시즈, 피리어스 같은 이런 그 기술들은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포맷들 그리고 기술들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버추얼 파리라는 프로젝트를 파리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파리 시내를 전부 다 유니티로 3D 공간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프라 개선 작업 같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3D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GIS 데이터 그리고 빌딩 인포메이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 데이터들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경량화하는 필터링을 거쳐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니티 픽시즈를 사용해가지고 경량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 사양이 안 좋아서 3D를 돌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퓨리어스 같은 3D 컨텐츠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서 아주 좀 사양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이런 파리 시내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시청이나 어떤 기업에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개인들도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길 가다가 멋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내 애니메이션 작업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런 기술들이 점점 대중화된다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의 데이터들이 점점 가상 공간으로 옮겨오는 이런 그 흐름이 가속화되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어떤 개인이 산타모니카 마운틴 그 산이죠. 그 언덕하고 이렇게 산이 얽혀져 있는 그 공간을 포토그래메트로 자기 차 위에다가 카메라를 매달고 달리면서 찍어가지고 그냥 3D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3D로 만들어서 이분이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자기 자동차 경주하는 코스로 만들어서 쓰고 또 이걸 정말 감사하게도 무료로 이 레이싱 게임 하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가상 공간에 있는 현실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 다양한 데이터들, 음성, 모션, 아까 보셨던 그 우아꽃님의 우리 그 이세계 아이돌 뮤직비디오처럼 모션 같은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지형 데이터들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걸 또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촉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방법에는 방금 보셨던 그런 메카니컬한 피드백을 가지고 촉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를 통해서 촉각을 표현하는 기술들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점점 직관적으로 디바이스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우리 몸이죠, 몸. 그래서 메타에서는 이런 그 핸즈 트래킹 SDK를 계속 최근에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손길이 이렇게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동작에 문제 없는 이런 SDK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유니티용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퍼포먼스 쪽에 있어가지고도 관련된 기술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메타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고 있죠.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페이스 월프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프레임 렌더링을 덜 하고 그리고 더 부드러운 그림을 만들어주는 어떤 보관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런 보관 기능들이 있었는데 단순한 보관이 아니고 모션 벡터를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관을 통해서 초당 72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6프레임만 렌더링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밴드위스나 이런 그 처리 능력을 이 폴리곤 수라든지 아니면 텍스처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최근에 이 어플리케이션 스페이스 워프 기능을 써서 만들어진 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확실히 좀 이 비주얼 퀄리티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컴퓨팅 파워가 남아도니까 가능한 거겠죠. 넓은 공간을 만드는 어떤 기술들도요, 정말 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이아2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시저럴 월드에서 만든 유니티 어셋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딱 클릭 4번만 가지고 섬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금 클릭 2번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3번째는 나무를 만들어라. 스폰 바이오메라고 만들고 그리고 런타임을 돌리니까 바로 디폴트로 이런 그 섬 지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그 기술들은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만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가상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그 관련된 기술들이 AI부터 그리고 포토그래메트리까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VR 공간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어제 저희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중에 한 분인 오지연님이 깃허브에 올린 자료인데요.
유니티 그 FPS 크리에이트 킷이 있습니다. 이거를 VR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터브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기터브에서 아마 유니티 코리아 쳐보시면은 저희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이걸 다운 받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FPS 게임을 VR로 만드는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향후에 저는 메타버스란 용어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고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점점 가상 공간에 대한 그리고 가상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면서 물질적인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는 뭐 다양한 이런 업무라든지 교육 이런 그 디지털 휴먼 그리고 가상 프로덕션 이런 거의 모든 종류의 우리 활동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이 디지털 휴먼들인데요. 한유아도 그렇고 로지도 그렇고 저희 유니티가 이제로 만들어진 수아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다음 단계는 저는 지바 다이나믹스 같은 이런 좀 리얼한 그리고 AI 기반으로 아주 정교하게 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좀 저희가 표정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휴먼들이 지금 외모 자체는 되게 많이 현실적으로 변했는데 표정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저희가 이제 만든 4D 데이터들 우리가 4D 캡처 이 세트가 있잖아요. 그 라이트룸 같은 데서 4D 캡처를 하는데 다양한 그 디폴트 표정들이 있습니다. 아이유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찍으셔가지고 이제 지바 다이나믹스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AI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아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나올 수 있는 리깅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향후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상 경험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가상 경험들이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컴퓨터 환경이라는 것을 기존에는 컴퓨터를 잘 쓰는 젊은 층에서만 활용됐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요. VR 환경에 갔을 때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조작을 해야 된다 어떤 수치를 넣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모션 컨트롤 카메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낚시리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잡은 고기를 낚싯줄에서 떼낸다든지 행동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 기술 자체가 점점 더 많은 세대가 조금 더 쉽게 이 컴퓨팅 환경 그리고 인터넷 가상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가는 게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VR과 AR의 만남.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제 비디오인데요. 이번에 그 메타에서 이런 그 저기 헤드셋을 만들면서 실제 공간에 가상 어떤 그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드는 이런 데모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여기서 돌아가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런 자기 집에서 가상의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백 화면이었는데 이제는 칼라 화면이 이제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발전했었던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흑백인데요. 이것도 요 데이터 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도 이제 그 유니티 랩스에서 테스트 해봤던 그 데이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체스를 두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완전한 가상 공간뿐만이 아니고 가상과 현실이 합쳐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칼라 패스스루를 이제 그 활용하는 장면들이고요. 저기 있는 저런 그 돌이라든지 저런 꽃, 식물 같은 것들 전부 다 가상 데이터들입니다.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 자기는 가상 모니터를 올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 이 폴 탐린슨이라는 분의 그 블로그 기사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요. 우리가 이런 그 마인드맵 작업 같은 것들도 우리 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펼쳐가면서
3차원 마인드맵을 통해서 또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통찰을 얻는 것들도 향후에는 점점 많이 사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 80년대, 90년대 컴퓨터 그래픽 붐이 좀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인 이제 머니 포 나띵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컴퓨터 그래픽 시장이 생겨났고요. 뭐 방송국의 로고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고, 지금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30 몇 년 정도 발전을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없는 우리 세상은 이제 좀 거의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이 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 가상 공간 그리고 게임 우리 산업에서 많이 테스트를 거쳐왔었던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더 많은 산업계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 자명한 이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방향은 결국 이 컴퓨팅을 더 직관적이고 덜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느낌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직관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세대분들이, 그리고 많은 어떤 환경에 놓여진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컴퓨팅 경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저는 이게 사회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가능성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가상 공간에 대해서 준비한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